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역사상 가장 결정적이고 파급력이 큰 사건 하나를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종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이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넘긴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부족한 점을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 권한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당은 70년 동안 이어져 온 검찰의 무소불위, 직접 수사 권한을 내려놓게 만들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를 꿰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과 야당, 그리고 일부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허점을 보완할 사법통제장치가 사라져 결국 사건이 유실되거나 처리가 지연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정치권은 지금 이 시점에 이 민감한 법안을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해 고소 고발을 하는 일반 국민들의 삶에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1분 요약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정치권의 숨은 셈법과 입법 비화, 찬반 양측의 결정적 농어, 그리고 향후 국회에서 펼쳐질 운명의 일정까지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확실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사실에 기반해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109 6조 등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를 삭제하여 검사가 송치 사건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부르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식의 직접 보안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대신 검사는 경찰에게 이 부분을 더 조사해달라고 요구하는 보안 수사 요구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안 수사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수사나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몇 가지 당내 보완책이 함께 담겼습니다. 첫째,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장애인 노인 학대 등 이른바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사건을 자체 종결하지 못하고 반드시 송치하도록 개별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등 별도의 상급 수사기관에 보안수사 및 재수사 전담부서를 두어 필요한 경우 중수청이 보안수사를 담당하도록 구상했습니다. 셋째,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에게도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검사가 수사 기록을 검토하다 다른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오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역사적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한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수사지휘권을 모두 손에 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사법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사건이나 대형 사정 수사 때마다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권력형 사정기관을 견제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강력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차 검경수사권 조정이 단행되었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6대 중대범죄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검사의 보안수사권은 예외적인 사법통제장치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우회로로 인해 개혁진영 내부에서는 검찰청 간판만 바뀔 뿐 검찰이 송치 사건을 구실로 직접 수사를 확대하면 수사 기소 분리는 허울에 그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 추진 등 2단계 검찰개혁 입법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내 과정이 탄탄대로만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불거진 강력범죄나 부실수사 의혹 사건들로 인해 보안수사권까지 다 없애버리면
경찰 수사가 엉망이 되었을 때 누가 바로잡느냐는 신중론이 당내에서도 거세게 일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과 학계, 심지어 민주당 내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폐지론과 존치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는 여기서 타협하거나 빈틈을 남기면 검찰개혁은 또다시 미완성으로 남는다라는 다 배수진을 쳤고 결국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보완책을 전면에 내세워 당론을 하나로 모으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측의 핵심 논거는 무엇일까요?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찬성 측 입장, 여당 및 개혁 찬성 진영,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의 완결.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까지 직접 담당하면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스스로 기소하려 하는 확증 편향이 생깁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객관적인 기소 여부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별건 수사 및 인권 침해 차단, 보안 수사라는 명목으로 피의자를 반복 소환하거나 관련 없는 별건 수사로 확장하는 오남용 사례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 책임 수사제 정착, 보안 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통제 장치를 강화하면 경찰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고품질의 수사를 완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측 입장, 검찰, 야당, 법조계 일각, 수사 지연과 핑퐁 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하고 경찰에 서류를 돌려보내기만 하면 검찰과 경찰 사이에 사건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 핑퐁이 발생해 사건 처리가 기약 없이 늦어집니다. 사법 통제의 무력화 및 부실 수사 우려. 대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현행 송치 사건 중 검찰이 직접 수사하여 진범을 찾아내거나 무고를 밝혀내는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보안 수사가 사라지면 경찰 수사의 오류나 판단 누락을 바로잡을 핵심 장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국민적 여론 우려. 최근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경찰 견제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반대 측의 주요 명분입니다. 단기적, 장기적 파장 분석, 단기적 파장. 법안이 시행되는 초기에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적응 기간 동안 형사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거나 중수청과 경찰 간 업무 혼선이 발생하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장기적 파장.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정착된다면 권력형 수사기관의 독주를 막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릴 위험성도 공존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와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 이번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확정은 단순히 정치권의 권력 싸움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우리 모두의 실질적 권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일정과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7월 27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및 전체 회의입니다. 국민의힘이 형사사법 체계의 파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등을 예고한 상황에서 여당이 표결로 강행 처리할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의 진통이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둘째, 7월 30일 본회의 표결 여부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 수사기관들의 조직 개편과 수사준칙 재정비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입니다. 셋째, 10월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과의 수사 권한 조정입니다. 실제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중수청의 보안 수사가 과연 경찰에 대한 또 다른 비대 권력이 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제도 안착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완결이라는 역사적 명분과 수사 공백 방지라는 현실적 실용론 사이에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지금 역사상 가장 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번 법안이 미완의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은 새로운 혼란의 시작이 될지 여러분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손 더러운 매의 서야 기동고